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진호씨TV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초보자들에게 또는 입문자들에게 추천할 만한 선상루어 장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동호회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은 초창기에 네.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제 선상루어 장르를 이제 접하게 돼요. 그때마다 이제 질문을 하게 되세요. 어떤 장르로 입문을 하게 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때의 경험을 살려서 오늘 이 시간, 이 주제를 선택을 해봤습니다. 자, 여비 씨는 처음 선상루어 낚시를 접했던 계기가 어떻게 되죠? 저는 동해에서 체험 낚시, 체험 낚시. 선상 낚시를 접했어요. 아, 뭐 잡았나요? 거기서? 가자미, 가자미, 우럭 조금 나오더라고요. 아, 예. 손맛 어땠어요? 그것 때문에 선상 낚시의 매료가 되지 그렇죠. 않았나. 일단 선상루어 낚시, 선상 낚시가 고기를 잡는 것도 즐거운데 바다에 이렇게 떠있다는 그 느낌, 그 탁 트인 곳에서 그 스트레스가 풀리고 경치가 좋은 것들을 보고 이런 데 상당히 매력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전부터 뭐 이렇게 연안에서 우럭 어초 낚시를 하거나 또는 뭐 체험 낚시 이런 거 어랭이 잡거나 가자미 뭐 놀래미 이런 거 잡는 낚시, 그리고 국민 낚시 쭈꾸미, 쭈꾸미 쭈감 낚시를 통해서 처음 입문하신 분들이 재미를 느끼고 이제 본격적으로 선상루어 낚시에 한번 입문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선상루어 낚시, 선상 낚시 처음 접하게 된 기회가 체험 낚시인데, 그러면은 어떻게 예약이라든가 어떻게 알게 됐죠? 워킹을 하다가 그냥 즉흥적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즉흥적으로 놀러 가서. 네, 블로그 보고. 네. 그때는 선상 낚시가 뭔지도 몰랐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 거기 이제 갔을 때 선생님들이 이렇게 알려주시거나 그랬었나요? 네, 그때 운 좋게도 독배로 3명을 타서 많이 알려주셨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선상 낚시라고 하는 게 뭐 다른 낚시도 뭐 대부분 그렇겠지만은 뭐 학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출조점에 가서 이제 배운다고 하더라도 뭐 출조점은 가르쳐 주기보다는 좀 출조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그렇죠. 측면이 크기 때문에 좀 깊이 있는 질문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동호회에 들어가는데, 동호회도 말 그대로 동호회이기 때문에 이 친목질을 먼저 해줘야 내가 원하는 것들 이렇게 해주고, 특히 또 이제 남자 회원들 같은 경우에는 또 소외받기 쓰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경우가 상당히 또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요. 저는 이제 최대한 친절하게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떤 선상루어 장르 해보셨나요? 체험 낚시부터 해서 뭐 광어, 네. 우럭, 그리고 뭐 농어,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방어 이런 거를 대상어종이 많이 커졌죠. 지금까지? 네, 그렇죠. 그 중에서 가장 매력 있는 낚시 장르 하나 꼽는다면? 저는 사실 조금 생소하기도 한데 SLJ라는 장르. SL 슈퍼라이트 지깅. 네. 상당히 이제 인기 있는 장르, 특히 일본에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인기 있는 장르인데. 맞아요. 일본 영상을 보고도 그랬죠. 그 SLJ 저도 이제 많이 즐겨 하긴 하는데, 만약에 종엽 씨가 이제 초보를 벗어나서 이제 입문자분들, 초보자분들에게 추천을 해준다고 하면 어떤 장르부터 시작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쭈꾸미, 갑오징어 이런 거 다 즐기셨으면은 솔직히 저는 장르보단 남해 쪽으로 가서 다른 남해 쪽으로 가서 물을 만나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초보자분들, 입문자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선상루어 낚시를 하고 싶다 이랬을 때 가장 추천하는 거예요. 쭈꾸미 빼고 가장 추천하는 장르는 타이라바예요. 타이라바. 참돔 타이라바. 참돔 타이라바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참돔을 잡는 루어 낚시인데, 이 납으로 된 헤드, 지그와 그 다음에 뒤에 실리콘이라든가 이런 재질로 된 나풀나풀거리는 타이 재질로 만들어진 것을 물속에서 리트리브를 하게 되면은 참돔이 공격을 해서 참돔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장르예요. 제가 이걸 왜 이제 추천을 하느냐? 일단은 루어 낚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기가 쉬워요. 왜냐하면은 루어는 자고로 저는 움직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지깅을 제외하고 지깅은 좀 초보자분들이 박자 맞추기라든가 그런 것들이 힘드니까 리트리브를 통해서 물속에서 움직이게끔 하는 거, 속도와 그 다음에 움직이는 거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참돔이라고 하는 게 물때를 타잖아요. 물이 가고. 그러니까 이 초보자분들이 물때를 고민하게 돼요.
언제가 네. 물이 가는 날이고 언제가 물이 가지 않는 날이고 하루 중에서도 물이 가는 시간과 가지 않는 시간을 고민하고 또 배우고 느끼기 때문에 물때에 대한 이해에서도 타이라바 장르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타이라바가 이제 루어 낚시이다 보니까 이제 타이라바 해보셔서 알겠지만은 아주 많은 종류의 그 타이라바 채비들이 있죠. 그렇죠.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죠. 형형색색. 그러니까 색깔이라든가 모양이라든가 파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는 장르가 저는 또 타이라바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리트리브 할 수 있는 그런 입체적인 감각. 그 다음에 타이라바와 물때, 그 다음에 물고기의 그 상관성을 이해하고 적용하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타이라바로 확실히 먼저 시작하셨던 분들이 나중에 진도가 빠른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베스 낚시를 하셨던 분들이 바다 루어로 넘어오게 되면은 빠르시긴 한데, 바다 루어에서도 타이라바 쪽을 먼저 하신 분들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왜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이유들 때문에 바닥도 찍으면서 감도 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물속 중층을 유형시킬 수 있거든요. 다운샷 같은 경우에는 좀 정적이잖아요. 바닥을 읽어오면서 그 부분에서 한정적이다. 그러니까 액션이라고 할 게 좀 다이나믹하지 않죠. 작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고, 지깅이라고 하기에는 하루 종일 저킹도 해야 되고 무게도 크기 때문에 초보자들한테 좀 부담이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어떻게 보면 루어 낚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깅인데도 불구하고 좀 어렵잖아요. 근데 타이라바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런 부분들을 모두 배우고 습득하고 연습할 수 있고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타이라바를 추천을 드려요. 이 다음에 또 추천드리는 장르 같은 경우에는 갑오징어 장르예요. 맞죠. 갑오징어 매력 장르. 있죠. 네. 그러니까 쭈꾸미, 저 쭈감 낚시 해봤는데요 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는데, 네. 갑오징어 낚시는 전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이 근래에 들어서 갑오징어 낚시는 예전 갑오징어 낚시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다르죠? 제가 옛날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초창기를 좀 넘어서서, 저는 이제 아주 갑오징어 낚시 초창기 때 시작한 사람은 아니니까요. 그때 당시만 해도 갑오징어 낚시는 되게 바닥 지형이 험한 곳에서 저는 했거든요. 근데 요즘 같은 데 보면은 쭈꾸미도 같이 나오는 뻘밭 지형이나 모래밭 지형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쭈꾸미 갑오징어도 같이 나오고 마리수도 괜찮게 나오고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런 뻘밭이라든가 모래밭 지형에서도 물론 모래만 쫙 있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제 뭐 돌들도 있고 어초도 있고 뭐 한 포인트겠지만은, 확실히 이제 초보자분들이 접근하시기에는 그런 지형의 변화라든가 바닥에 거칠지 않는 포인트에서 낚시를 하는 게 편하시겠죠. 선장님들도 그게 또 편하시고. 근데 저가 할 때는 되게 거칠었어요. 막 하루에도 막 애기 몇 개씩 끊어먹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오징어 낚시가 왜 이게 또 추천을 드리냐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저는 갑오징어 낚시를 잘하는 사람들이 어지간한 낚시는 다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드셨죠? 왜냐면은 갑오징어 낚시는 기본적으로 바닥을 읽어야 돼요. 그렇죠. 바닥을 그렇죠? 읽어야죠. 수심의 변화도 읽어야 되고, 네. 바닥에 대한 지형에 대한 변화도 읽어야 되고, 조류도 읽어야 돼요. 네, 그렇죠. 조류도 읽어야 되고, 또 오징어류 같은 경우에는 물이 또 잘 소통이 좋을 때 또 입질을 잘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시 똑같이 타이라바처럼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이 오징어 놈들이 물었다 뗐다 뗐다, 이 감도가 물고기는 탁 물면 막 탁탁탁 하잖아요. 근데 이 갖고 가는 게 느껴지죠. 오징어는 없어. 살포시 앉았다가 떨어졌다, 또 살포시 앉았다가. 이 감도를 잘 느끼는 사람이 오징어 조항이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갑오징어 낚시를 잘해서 갑오징어를 잘 잡는 사람들이 어디 가나 이 감도가 좋아요. 맞아요. 제가 봤을 때도 네. 여성조사님들이 그렇죠, 예민하신 그렇죠. 분들이 그렇죠. 되게 잘 잡아요. 네. 이게 이 미세한 변화, 이걸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예민한, 그런 이제 좀 디테일한 그런 이 실력이 바로 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갑오징어 이 낚시를 잘 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저는 낚시를 잘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대신에 하시기 어렵겠죠. 어느 수준 이상까지 올라오기가 힘들겠죠. 하지만은 어느 수장 바닥도 내가 쫙쫙 읽을 수 있고, 오징어가 막 뗐다 떨어졌다 하는 것도 느낄 수가 있고, 그런 것들 다 느끼실 수 있다고 하면은 어떤 낚시를 하더라도
그 바닥을 읽거나 바다 상황을 읽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비 씨는 초보자분들, 입문자분들에게 낚시를 추천하신다고 하면 어떤 장르를 혹시 추천을 해주시고 싶나요? 저는 사실 그 손맛이라는 게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네. 추천을 한다면은 뭐 백조기 낚시. 백조기 좀 낚시. 체험 낚시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어느 선단의 배를 타고 나가서. 근데 그 루어 낚시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아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백조기 낚시 일단은 선상 낚시냐, 선상 루어 낚시냐 이것보다도 어차피 선상 낚시 하시는 분들이 선상 루어 낚시도 즐겨요. 네. 그러니까 재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맞아요. 요지는 재미가 있어야 관심을 가지게 되고 빠지게 되고 점차 장르를 넓혀가는데 그런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재미. 그러니까 타이라바도 저는 지렁이를 쓰는 게 그런 맥락이라고 봐요. 일단 잡아야 재밌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정말 이제 타이라바에 명성이 있으신 분들과 함께 낚시를 다니고 배웠지만은 개의치 않게 야 지렁이 써라. 저 쓰기 싫은데요? 써라. 지렁이를 써서라도 잡아야 네가 재밌고 여기 빠져든다. 아, 네네네. 그리고 고기가 입질을 하는 거를 많이 느껴보고 걸어봐야 실력이 느는 거니까 잡는 지금은 너무 욕심내지 마라. 아, 그래서 지렁이다 이거 열심히 가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옆에서 눈치 주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응원을 해주고 지렁이 쓰는 것에 대해서 반감이 없으니까 실력이 그때 제일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지렁이를 떼고 하더라도 그 실력이 뭐 그대로 남아있겠죠. 그런 부분. 재미를 위해서라고 하면은 꼭 뭐 루어 낚시를 고집할 필요 없다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루어 낚시, 선상 루어 낚시를 추천을 한다고 하면 어떤 낚시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딱히 떠오르진 않는데 네. 만약에 루어를 한다고 하면은 지그헤드를 이용한 네. 뭐 우럭 낚시 아. 많이 추천드리죠. 그렇죠. 이제 이 장르를 이제 하드락 피싱이라고 네.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개념이 그 베스 장비를 이제 그대로 바다에 들고 와서 연안 1, 2, 30m의 이런 안반지대라든가 이런 지형이 있는 곳에서 낚시를 하는 그러면 뭐 우럭, 노래미 같은 락피쉬 위주들로 공략을 할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낚시예요. 네. 저도 이제 동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수간만의 차가 적어서 연안의 포인트들이 수심이 깊고 또 박혀 사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그헤드, 뭐 프리리그, 뭐 그 다음에 뭐 스플릿, 뭐 다운샷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락피쉬들을 잡는 낚시들을 하는데 뭐 산란철에는 바로 그냥 뭐 10m 이렇게 중반 되는 데에서 4자, 5자 우럭이 나오기도 하고 5자가 넘는 놀래미. 거짓말인 것 같죠? 진짜 5자 놀래미 있어요. 제가 잡아봤습니다. 진짜 있어요. 5자 넘는 놀래미 잡습니다. 동해에서는. 야, 그런 하드락 피싱. 아, 너무 재밌는 낚시인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퍼지진 않았어요. 근데 하드락 피싱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쇼어 뭐 지깅이라든가. 네. 그쵸? 이제 갯바위 캐스팅 뭐 루어 낚시 이런 네. 식으로 이제 인쇼. 인쇼 게임 이렇게 많이 쇼 퍼져 게임.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렇게 이제 베스에서 쓰는 채비들이나 조법들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하드락 피싱이 좀 더 걸맞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어때 좀 있으면 이제 동해 저수온기인데 하드락 피싱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가야죠. 베스 가방끈 길어? 베스 가방끈 긴 분들 모시고 한번 와보세요. 노래미, 오자, 돌방치, 오자 나옵니다. 그래서 하드락 피싱, 역시 초보자분들, 특히 베스를 하시다가 선상 루어 낚시로 넘어오시는 분들에게는 추천해볼 만한 장르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좋은 것 근데 같습니다. 물론 네. 주문진에서 4자 우럭을 잡고 네. 낚시를 안 끊게 된 계기였죠. 네. 네. 저도 먹히고. 저는 주문진에서 그 5자 놀래미를 잡았어요. 제 종아리통만한. 5자는 용왕님이 타다가 버리신 거 아닌가요? 진짜 그 배가 제 종아리 이렇게 쳐져 있는 느낌으로 이렇게 올라와요, 실질적으로. 와, 그래서 이걸 잡아봐야겠다면서 그때는 이제 메탈도 썼지만은 인치쿠. 그래서 하드락 피싱 위주로 해가지고 노래미를 공략을 했는데 야, 손맛이 진짜 끝내줬어요. 이제 수면에 보여요, 노래미가. 그러면 막 8m, 10m 또 차고 나가.
힘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놀면 그리고 손맛도 좋잖아요. 손맛 그러니까 네. 엄청 좋으니까 맛도 좋고 그 다음에 어디서 그런 오짜 돌삼치 노래미를 구경하기가 서해에서는 못 먹어요? 쉽지 않았기 네. 때문에 근데 연안에서 그렇게 20m 그 연안에서 나오니까 깜짝 놀랐어요. 전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때부터 동해의 매력에 좀 많이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비 씨는 지금까지 가봤던 포인트들 중에서 네. 동해, 서해, 남해, 제주 이렇게 있잖아요. 네. 어떤 포인트, 어떤 필드가 초보자분들에게 더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뭐 체험 낚시나 이런 거를 배제하고 뭔가 즐기러 간다 그러면 서해가 굉장히 좀 적합한 그렇죠. 거 네. 거리나 그렇죠. 뭐 금액적인 비용이나 그렇죠. 네. 그래서 초보 분들이나 입문자 분들은 뭐 예산이 이렇게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처음이니까 요만큼 이렇게 쓰는데 나중에 이제 뭐 많이 이제 빠져들게 되면은 막 턱턱 내겠지만은 경제적인 부담도 있고 또 운전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교통체증이 길어지면 나 그거 재밌는데 너무 밤새서 가야 돼. 너무 힘들어. 밤새서 맞아요, 또 뭐 잠 못 자고 낚시하고 또 돌아와야 되는 길이 너무 멀어. 이렇게 되면 또 그것도 하나의 허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가까운 서해 이런 것들이 또 아주 좋은 필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수도권 가까운 곳에 서해라고 하는 이런 환상적인 필드가 있다라는 이 대한민국의 낚시 환경 상당히 축복받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최 프로님은 초보자들한테 추천해 줄 네. 만한 그 필드 동서남 있으면 네. 어디를 좀 서해를 빼놓고 본다고 하면은 저는 무조건 원픽 동해. 왜죠 동해는? 동해가 미래다. 저는 동해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동해가 너무 어려워. 어렵긴 해요. 네. 근데 왜냐하면은 동해가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어렵긴 해요. 왜냐 이 태백산맥을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심리적인 지리적인 그런 거리감 거리감이 좀 있죠 느낌이. 이게 산골로 넘어가야 된다는. 근데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너울이 크다. 멀미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포인트가 어렵기도 해요. 하지만 동해는 사시사철 낚시가 가능하고요. 네. 물이 맑고 깨끗하고 관광지들도 많고 그래서 제대로 또 힐링을 하고 올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동해는 좋은 게 포인트가 멀잖아요. 맞아요. 코앞에. 방파제 뚝 나가서 삐 하면 바로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동거리에 대해서는 좀 부담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포인트 이동과 서해 같은 경우에는 막 30분에서 뭐 심지어 멀 때부터 1시간 반, 2시간도 가잖아요. 맞아요. 2시간도 가요. 동해는 2시간 가면은 수심이 500m, 1000m 낚시를 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깊기 때문에 그 포인트가 다 연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깝다. 그리고 아직까지 동해는 낚시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지역이고 필드고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런 번잡함도 없어요. 아주 근데 심지어 거침없게. 선상 낚시 하시는 분들도 네. 선택적인 요소가 이제 없더라고요. 네. 선상도 많이 없고 네. 지금까지 아직까지 그렇죠. 동해 쪽에 대해서 아직 낚시 인프라가 막 개선이 된 지가 이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은 있어요. 배도 좀 작은 부분들도 있고 낚시 장르 개발에 대해서 좀 한정적인 부분들도 있는데 낚시인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동해로 가다 보면은 그런 이제 노력하시는 선장님들도 생기실 거고 더 많은 장르들이 개척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초보자분들 동해도 한 번씩 갔다 오시면은 힐링이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마음이 편해져요. 그죠? 바다가 너무 깨끗하고 깨끗한 물. 넓고 네. 네, 그래서 요즘 뭐 프리다이빙이나 스쿠버 다이빙 같은 거 하시는 분들 네. 많잖아요. 같이 겸사겸사 해서 다녀오시면은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초보자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이제 선상루어 장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혹시 또 뭐 초보자분들에게 선상루어 낚시를 이제 접하시기 전에 뭐 조언이라든가 또 하시고 싶은 말씀 혹시 있으신가요? 사실 네. 저는 처음에 너무 어려웠던 게 쇼크리더에 대한 이해가 너무 어려웠어요. 쇼크리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배스를 할 때도 그냥 직결로 했었고 쇼크리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높지가 네. 않아서 근데 베스도 물론 하긴 하지만 네. 선상 낚시나 뭐 워킹을 다니더라도 그 쇼크리더의 중요성 매듭법이라도 숙지를 한다면은 네. 정말 좀 편한 낚시가 되잖아요. 쇼크리더. 그래서 쇼크리더 문제는 참, 그거 좀 힘들어요. 이게 초보자, 저도 선상로 낚시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제 친구가 불러다 놓고 제일 먼저 시킨 게 쇼크리더 매는 거였어요. 야, 그때 제일 처음 배웠던 쇼크리더 매듭이 이지블러드 노트였어요. 아, 네, 이지블러드. 가지고 친구네 집 밥상머리 앞에서 이지블러드 노트를 계속 풀었다 맸다 했는데 배우면서 네. 왜냐? 내가 안 배우면 친구 해줘야 되니까. 귀찮아요, 네. 낚시하는데. 그럼 쇼크리더 꼭 해야 되느냐. 저는 선상로 낚시의 꽃이라고 봐요, 쇼크리더가. 네,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하고 조과라든가 특히 대물과의 파이팅
이런 것에 있어서는 쇼크리더가 없이는 저는 좀 생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초보자분들 꼭 쇼크리더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쇼크리더 FG 노트, 뭐 PR 노트 이렇게 뭐 보빈을 이용해서 하는 뭐 방법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캐스팅 시에 이제 그 가이드 걸림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은 릴에는 드랙력이 있기 때문에 쇼크리더 매듭이 그렇게 잘 터지지 않습니다. 바닥 걸리지 않는 한은. 거기다 이지블러드 노트라든가 전차 매듭 이런 것들 숙달시켜 놓고 접근을 하시면은 쇼크리더에 대한 부담을 좀 더 줄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은 쇼크리더 매다가 포기하는 것보다 조금 강도는 조금 떨어지더라도 쉬운 매듭법을 연습해 가서 고기를 잡아서 재미를 느낀다고 하면은 이제 다음 좀 어려운 그런 매듭법을 또 연습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채프로님은 선상 낚시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께 네. 조언해 주실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조언해주면 일단은 즐기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즐기는 거. 그래서 너무 조급한 마음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지 않고 좀 더 여유로운 좀 마음을 좀 즐겼으면 좋겠어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른 사람들의 뭐 조과, 다른 사람들이 낚시하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 좀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배우는 자세, 열린 자세로 항상 있으면 좋은데 다른 사람이 더 잘 잡으면 시기 질투하고 거기에 배 아파하고 그러니까 오늘 내가 즐겁자고 낚시를 갔는데 맞아요. 옆에 사람이 나보다 좀 더 잘 잡았다고 내가 장원을 못했다고 의기소침해할 의기소침해서 네. 하루가 낚시 갔다 왔는데 찝찝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돈도 좋고 그렇죠. 그날 돈도 자기가 준비했던 낚시 그 다음에 소정의 족과 그것의 자체에 기뻐를 해야지 남들과 비교하거나 탓하거나 선장님 탓하거나 뭐 그날 날씨 탓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온전히 그 부분들의 모든 것들에 감사하고 즐기시고 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직도 놀라운 게 제가 잡은 마리수 제가 모르는데 옆에 분들에게 물어보면 저 잘 알아. 왜 제 것까지 카운트를 그만큼 상대방들을 상당히 의식을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좀 마음이 좀 불편하지 않나. 그리고 혹시라도 그게 이제 뭐 나름대로 이제 즐기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네가 잡나 내가 맞는다. 혼자만의 대결을 즐기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루 낚시의 기분이 망쳐지지만 않았으면 좀 좋겠습니다. 초보분들에게 조금 더 즐기는 마인드, 좀 더 그 상황, 그 환경, 그런 주어진 여건들을 이해하고 즐기는 마인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재밌고 오래도록 선상루어 낚시를 즐길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오늘 초보자분들에게 선상루어 낚시를 좀 정보를 좀 더 드리고 어떤 장르를 추천을 해드린지를 얘기를 나눠봤는데 뭐 문득 떠오르는 생각으로 이거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장르 있으세요 혹시? 저는 사실 이제는 일본으로 한번 나와보고 일본 원정으로? 네, 원정으로. 그렇죠. 일본에서 하는 낚시와 우리나라에서 하는 낚시가 크게 다를 건 없어요. 네. 근데 확실히 필드를 다양화하는 데 있어서의 그 설레임, 그 다른 색다른 필드에서 즐기는 그 또 재미가 설레임이 있잖아요. 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가실까요? 어디? 가야죠. 가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낚시 장르를 다양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은 한 낚시의 장르를 다양한 지역에서 즐기는 것도 재미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좀 편한 곳 그렇게 이제 익숙한 곳 이런 것보다도 동해서의 남해 뭐 심지어 뭐 가까운 근교인 뭐 이런 해외 지역까지 두루두루 다니시면은 더 많은 묘미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뭐 일본 여행이라든가 그 동남아 여행들 뭐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장벽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네. 자, 오늘 주제 이야기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다음 감사합니다. 시간에 또 더 재밌고 유익한 토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너무 많아요. 네, 주제를 엄선을 해서 네. 좀 도움이 되는 걸로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